부모가 아이한테 꼬리표를 붙이려고 싸운다.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근데요, 2010년에 노르웨이에서 나온 한 사회학 연구를 보면 이 역설적인 싸움 뒤에 아주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저는 무력했고 아들을 도울 필수적인 도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도구예요. 이 부모한테 진단이라는 건 무슨 낙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이지 꼭 필요한 절실한 연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부모는 자기 아이한테 의학적인 꼬리표를 붙이려고 그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부모들이 마주한 아주 복잡한 세상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름 없는 문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 아이의 행동이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만 치부되던 그 힘든 투쟁의 시작점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상황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진단 전을 보세요. 아이는 그냥 나쁜 아이가 되고 부모는 나쁜 부모가 돼요. 모든 비난이 가족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진단 후를 보면요. 아이는 질환이 있는 아이로 부모는 지원이 필요한 부모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이의 행동은 똑같은데 책임의 화살이 향하는 방향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요. 유독 어머니에게 더 가혹하게 꽂혔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걸 어머니 탓하기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한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엄마가 뭘 잘못했네 하면서 그 원인을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였던 거죠. 이런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받던 문제를 의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하던 나쁜 행동이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구나 이렇게 바뀌는 정말 강력한 관점의 전환인 거죠. 자, 이제 부모들은 더 이상 비난만 받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이 아닌 설명을 찾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죠. 근데요, 이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험난합니다. 여기 나오는 4단계를 보세요. 첫 번째, 부모가 학교에 가서 제발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호소하죠.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들은 아유, 그 나이 땐 다 그래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요. 그러다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오히려 부모가 감시를 당합니다. 양육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도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만 마침내 네 번째, 의료 전문가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투쟁인 거죠. 이 어머니의 말 좀 들어보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옳았어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그게 저에겐 승리였대요. 이게 그냥 내 말이 맞지? 하는 고집이 아니에요. 세상 누구보다 내 아이를 잘 아는 부모의 직관이 그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전문가의 건의로 인정받는 정말 짜릿한 승리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진단이라는 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거든요. 아주 복잡한,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노르웨이에는 이런 정말 멋진 표현이 있다고 해요. 모자를 걸어둘 수 있는 진단.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뒤죽박죽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랐던 모든 혼란스러운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진단이라는 이름의 못 하나에 탁 하고 가지런히 걸어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 검의 한쪽 날은 바로 안도감입니다. 진단은 일종의 도덕적 면죄부를 줘요. 더 이상 부모와 아이를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해로 바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건 변명이 아니라 드디어 설명이 생긴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그 해방감을 정말 잘 보여주죠. 원인은 잘못된 양육도 아이의 타고난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가족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의 반대편이 남아있죠. 그 검의 다른 쪽 날, 바로 부담감입니다. 나쁜 부모, 나쁜 아이라는 낙인은 뗐는데 이제는 의료화된 낙인이라는 새로운 꼬리표가 가족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딜레마가 더 선명해져요. 왼쪽의 행동에 대한 낙인은 도덕적인 실패로 여겨지죠. 반면 오른쪽에 진단에 대한 낙인은 의학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부모들은 결국 이 둘 사이에서 일종의 거래를 하는 셈이에요.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의학적 편견을 감수할 것이냐,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그래서 진단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바로 권리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죠. 왜 싸움이냐고요? 바로 이 진단이 가진 아주 현실적인 힘 때문입니다. 진단은 법적인 권리를 여는 열쇠가 되거든요. 이 열쇠가 있어야만 맞춤형 교육이나 개별 교육 계획 같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끌어오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더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진단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지원 그룹에 속하게 돼요. 예전에는 고립된 개인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강력한 옹호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말이 그 변화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법과 규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후 저는 그들에게 너무 강한 상대가 됐어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떠세요? 무력하게만 느껴졌던 한 사람이 지식이라는 무기를 들고 자녀를 위한 정말 강한 투사로 변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왜 유독 노르웨이의 부모들은 이렇게 강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노르웨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회적 환경에 숨어 있습니다. 복지국가라는 배경이 이 모든 이야기의 판을 바꾸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어머니 탓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좀 다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걸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우리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야.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모들의 자신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아주 잘 갖춰진 공공보육 시스템, 그리고 복지를 자선이라 아니라 권리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단단한 사회적 기반이 뒤를 받쳐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용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가 만들어낸 힘인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ADHD 진단이라는 건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건 비난의 방향을 바꾸고 또 다른 종류의 낙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싸움을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의 힘든 싸움을 의학적 장애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 그건 과연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싸움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할까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의료화하고 있는 지금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